75세 박종철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여의도의 우뚝 선 100평 아파트는 그가 평생 일궈낸 성취의 상징이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확장한 그의 사업은 서울 곳곳에 건물 5채와 수억 원의 예금을 남겨주었다. 아버지, 또 멍하니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종철이 돌아보니 큰아들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52세의 대학 교수답게 반듯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늘 조급함이 숨어 있었다. 아, 민수야, 언제 왔니? 방금 왔는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셔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최근 들어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괜찮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하지만 종철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린 일도 있었고, 어제는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뭔가 불안했다. 아버지, 혹시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에 종철이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무슨, 나는 멀쩡하다. 하지만 어제도 민정이가 전화했는데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종철이 잠시 당황했다. 정말로 딸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깜빡한 것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보겠습니다. 종철은 아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다.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뒤에 숨은 계산적인 마음이 느껴졌다. 평생 이런 눈빛을 보며 살아온 그였기에 알 수 있었다. 알겠다. 한번 가보자.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종철은 잠자리에 들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자신에게 치매가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일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수와 민정이의 반응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동안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왔던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치매 가능성이 제기되자마자 민수는 벌써 병원을 알아보겠다고 나섰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종철의 마음을 스쳤다. 일주일 후 종철은 민수와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의사는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점차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재산 관리를 맡을 명분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가족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수는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종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내 집에서 지내겠다.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스나 전기 같은 것도 걱정되고. 그럼 가정관리사라도 한 분 모셔드릴까요? 민수의 아내 영숙이 끼어들었다. 사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종철은 가정관리사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후 4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 이수진이 종철의 집으로 왔다. 그녀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성실한 여성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안녕하세요, 박 할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종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맙습니다. 폐를 끼치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세심하고 친절했다. 종철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관리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설업을 했지.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대단하세요. 자수성가하신 거네요. 수진의 눈에는 진짜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보지 못했던 종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편 민수는 아버지에게 수진이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제 아버지를 직접 돌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혹시 통장이나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을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실수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민수의 제안에 종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바라봤다.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멀쩡하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종철의 단호한 말투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동생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얼마나? 치매 초기 진단받으셨어. 이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한숨이 들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통장이랑 도장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해. 아버지가 헛된 곳에 돈을 쓰시기 전에. 아버지가 응하실까?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맡기셔야 할 거야. 민정도 오빠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 역시 의사로서 치매의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어. 나도 도와줄게. 형제는 아버지 모르게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종철은 수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진짜로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네, 관절염이 좀 있으시긴 하지만 건강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제가 퇴근하면 매일 안부를 확인해 드려요. 효녀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요. 수진의 말에 종철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언제부터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할아버지 자녀분들도 자주 오시던가요? 수진의 무심한 질문에 종철이 씁쓸하게 웃었다. 자주는 아니지. 바쁘니까. 그래도 걱정은 많이 하실 거예요. 요양보호사까지 구해주시고. 종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과연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수진을 구한 것일까? 아니면 귀찮은 자신을 떠넘기기 위해서일까?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혹시 시간 되실 때 이 서류들 좀 확인해 보세요. 뭔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종철이 서류를 받아보니 자신 명의로 된 건물들의 등기부등본과 각종 계약서들이었다. 이걸 왜 갑자기? 아버지, 치매가 진행되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요. 민수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종철은 뭔가 불안했다.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보겠다. 네, 시간 나실 때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도장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도장? 네, 시린 말이에요. 종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시린까지 묻는다는 것은 도장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하지만 아버지, 만약 치매가 진행되면 아직 멀쩡하다고 했잖아. 종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수가 당황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도장을 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날 밤 종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수의 행동이 단순한 걱정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재산 서류를 가져오고 도장까지 묻고 혹시 이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자식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다 재산 관리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다. 종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만약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들의 본색을 확인해 봐야 했다. 치매인 척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종철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진 씨, 오늘이 몇 월이죠? 11월이에요, 할아버지. 아, 그렇군요. 제가 깜빡했네요. 수지는 별것 아닌 일로 여겼지만 종철은 의도적으로 건망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점심때 민수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수야, 넌 누구지? 아버지, 저 민수예요. 큰아들 민수. 아, 맞다. 민수, 미안하다. 민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버지의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다. 그날 저녁 민수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얼마나? 오늘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럼 이제 정말. 그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형제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종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나자 종철의 치매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때로는 수진의 이름을 까먹는 척했고 때로는 집안에서 길을 잃는 척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정신이 또렷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춥다고? 지금이 여름 아닌가? 수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종철은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식들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민정이 함께 찾아왔다. 형제가 동시에 오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정이 인사를 했지만 종철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 저 민정이에요. 딸 민정. 민정? 누구지?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오빠, 아버지가 정말 그런 것 같아. 어제도 저를 못 알아보셨어. 형제는 수진에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요양보호사님, 아버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음식 드시는 것이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시지만 복잡한 일은 어려우시죠. 그럼 중요한 서류를 보신다거나 도장을 찍는 일은?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민수를 바라봤다. 그런 일은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 그냥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요. 하지만 수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병세보다 재산 관련 일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그날 밤 형제는 아버지가 잠든 후 거실에서 비밀 회의를 가졌다.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해.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언제 완전히 못 알아보실지 모르잖아. 민정이 조급해했다. 맞아. 내일부터 통장부터 정리해야겠어. 어떻게? 아버지가 안 주신다고 하셨잖아.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들어? 우리가 법정 후견인 신청을 하면 돼. 민수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 몰래 통장 위치부터 찾아봐야겠네. 내가 며칠 전에 확인해 봤는데 방 서랍 안에 있더라고. 도장은? 그것도 같이 있을 거야. 형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종철이 병원에 가는 날 그들은 집에 남아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가져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모두 종철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종철의 마음은 차가워졌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이토록 냉정할 줄은 몰랐다.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다니. 다음 날 종철은 수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수진 씨, 제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진은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병원 진료일이 되었다. 민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사이 민정이 집에 남았다. 수진은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고 민정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정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각종 중요 서류들이 한 상자에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끝이네. 민정이 상자를 들고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민정 씨, 벌써 오셨네요.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아, 네. 아버지 서류 정리하려고 왔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그런데 그 상자는 아버지가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수진은 이상했지만 자녀가 하는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민정은 상자를 들고 급히 집을 나섰다.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종철은 서랍이 뒤져진 것을 확인했다. 역시 자식들이 행동에 옮겼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해둔 상태였다. 수진 씨, 혹시 오늘 누가 다녀갔나요? 네, 딸분이 오셨어요. 서류 정리를 위해서요. 아, 그래요? 종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드렸어요. 고맙구나.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종철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자식들이 재산을 빼돌린 후 종철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집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진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몰래 작업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부동산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 팔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종철의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니. 왜 팔아?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철은 서류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사실 그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 명의의 상가 건물 한 채를 민수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그냥 건물 하나 정리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만 서명해 주세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리켰다. 종철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만약 여기서 거부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명을 하면 정말로 재산을 잃게 된다. 도장 어디 있지? 제가 가져왔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시린을 꺼냈다. 며칠 전에 가져간 것이었다. 종철은 마지못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숨겨진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가 3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된 것이다. 종철은 아들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심정은 참담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민정이 찾아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정이구나.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은행에 좀 가야 해요. 은행? 네, 예금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민정은 아버지를 부축해 은행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종철 명의의 정기예금 2억 원을 해지하고 민정 명의로 옮겼다. 아버지,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더 안전하니까요. 종철은 고개만 끄덕였다. 치매 환자 행세를 하느라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은행에서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민정이 자신을 속여가며 예금을 가져가는 모습을 증거로 남겨둔 것이다. 해시태그 6장 마이너스 가짜 가족의 등장. 2달이 지나자 종철의 재산은 절반 이상이 자식들에게 넘어갔다. 건물 2채, 예금 5억 원이 이미 그들의 명의로 바뀌었다. 어느 날 수진이 종철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수진 씨도 있고, 그런데 자녀분들이 요즘 자주 안 오시는 것 같던데요. 사실 민수와 민정은 재산을 빼돌린 후로는
거의 오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확인차 잠시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종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 소개해드릴까요?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와 나이도 비슷하세요. 어머니가 몇 살인데? 올해 72세세요. 종철이 관심을 보이자 수진이 계속 설명했다. 성격도 좋으시고 요리도 잘하세요. 할아버지랑 대화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수진은 어머니 김영희를 데려왔다. 영희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박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금세 대화가 통했다. 영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종철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각자 바쁘게 살아요. 가끔 안부 전화 정도. 영희의 말에서 종철은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영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종철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편 민수와 민정은 아버지에게 영희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사귀시다니. 민정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민수도 의심스러워했다. 확인해 봐야겠어. 어떤 여자인지. 형제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영희의 신상을 조사했다. 다행히 그녀는 단순히 외로운 할머니일 뿐이었고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다. 만약 아버지가 영희와 재혼이라도 한다면 남은 재산이 그녀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요즘 김할머니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요. 어느 날 민수가 돌려서 물어봤다. 그래, 좋은 분이야. 하지만 아버지 나이에 연애가 아니라 그냥 친구야. 종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식들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다. 자신이 재혼하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역시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군. 6개월이 지나자 종철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가짜 치매 연기를 하던 중에 정말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다. 진짜로 수진의 이름을 까먹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근 종철의 상태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종철 자신도 불안했다. 혹시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는 몰래 다른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중기에 접어들었네요. 의사의 말에 종철의 머리가 하얘졌다. 6개월 전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벌써 중기까지 진행된 것이다. 얼마나 더 진행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년 내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종철은 병원을 나오며 절망감에 빠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수 계획을 서둘러 실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치매가 시작되자 자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민정이 찾아와서 말했다. 요양원은 어떠세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원? 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민정의 제안에 종철이 고개를 저었다. 싫다. 집에서 지낼래. 하지만 위험해요. 혼자 계시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수진 씨가 있잖아. 요양보호사로는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세요. 민정은 계속 요양원을 권했다. 사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철은 끝까지 거부했다. 아직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철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매가 더 진행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복수 계획을 완성해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 모은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USB에 저장했다. 민수가 재산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장면, 민정이 은행에서 예금을 가져간 장면, 그리고 그들이 요양원 보내기를 논의하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수진과 영희에게 물려주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제가 만약 없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뜻이에요. 수진은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민수와 민정이 함께 찾아왔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버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뭘? 요양원 말이에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내일부터 입원하세요. 종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싫다고 했잖아. 아버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법정 후견인 선임도 완료됐고요.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후견인? 네, 오빠가 아버지의 법정 후견인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결정을 오빠가 내리실 수 있어요. 종철은 자식들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법정 후견인까지 선임해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집도 처분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집을? 네, 요양원비도 많이 들고 빈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철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자신이 평생 살던 집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수진 씨는 어떻게 해? 요양원에는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드릴게요. 민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밤 종철은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이 자신의 복수를 실행할 마지막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 종철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식사라도 하고 싶다. 민수와 민정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며 동의했다. 수진과 영희도 함께하기로 했다. 저녁 시간 모든 사람이 모였다. 민수의 아내 영숙과 두 아들, 민정의 남편과 딸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할아버지, 요양원 가셔도 자주 뵈러 갈게요. 민수의 큰아들이 인사했다. 종철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순수한 아이들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니. 식사가 끝날 무렵 종철이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사실 저는 종철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종철은 계속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치매인 척 연기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조용히 하세요, 민수야. 종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리석은 노인의 모습이 없었다.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다. 저는 여러분이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민수와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종철이 USB를 꺼내며 TV에 연결했다. 곧 화면에 민수가 아버지를 속여 부동산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게 뭐야,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라. 아직 더 있다. 이어서 민정이 은행에서 예금을 빼돌리는 모습, 형제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논의하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손자들은 부모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큰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할아버지는 멀쩡했다. 너희 부모가 내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병든 척했던 것이다. 민수와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종철이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다. 제 남은 재산은 모두 수진 씨와 영희 씨에게 물려줍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나? 종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여러분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줄 재산은 없습니다. 민정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8개월 동안 너희들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종철은 자식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동안 진짜로 날 돌봐준 사람은 수진 씨뿐이었다. 그리고 영희 씨는 내 마음을 위로해줬고.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큰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영희도 고사했다. 종철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민수의 큰아들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아빠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손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종철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너희들은 괜찮다. 잘못한 건 너희 부모다. 종철은 손자들을 위한 교육비만큼은 따로 마련해두겠다고 약속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정한 행복. 1년 후 종철은 수진과 영희와 함께 작은 집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비록 진짜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행복했다. 수진의 어머니도 함께 살게 되어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종철과 영희는 정식으로 재혼했고 수진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민수와 민정은 큰 대가를 치렀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반환해야 했고 사기죄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할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뭘?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건 말이에요. 종철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후회할 게 뭐 있나? 진짜 가족을 찾았는데.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종철은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혈육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었으니까. 그의 치매는 계속 진행됐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행복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기 때문이다. 민수와 민정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돈보다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